스마트폰으로 각종 라디오, 비디오 형식의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팟캐스트라는 앱이 있다. 팟캐스트 방송 중 2년 전 시즌이 종료됐지만 현재까지 누적 다운로드 2억 건 이상을 달성하며 팟캐스트 전체 방송 중 1위를 기록 중인 지대 넘얏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는, 즉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주제로 하는 인문학 방송이다. 참여하는 패널들의 주 관심 분야는 철학, 과학, 종교, 불교, 명상 등으로 나뉘는데, 프로그램의 진행자이자 같은 내용을 책으로 출판하여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한 최 사장의 주 담당 분야는 자본주의와 미스테리다. 인문학 방송의 자본주의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하나는 왜 하필 미스테리일까? 과거 최 사장은 원래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며 평범하게 돈을 벌며 살다가 어느 날 동료들과 놀러간 제주도에서 동승자들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본인도 부상을 입는 큰 교통사고를 당한다. 동료들이 돌아가시는 걸 지켜봐야 됐어요. 저는 멀쩡하게 걸어 나왔는데 돌아가시는 거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야 돼요. 왜냐면 아무리 앰뷸런스를 불러도 저희 못 찾는 거예요. 한라산 중턱에 있었죠.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정신과 치료. 이후 잠에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삶과 그리고 인간이 잘 알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게 됐으며, 그렇게 인간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미스테리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다고 한다. 그는 티베트 불교의 사후세계를 믿으며 그에 따라 육체는 죽어도 의식은 영원히 죽지 않으며 그 의식은 어떤 조건에 부합된 새로운 형태의 무언가로 다시 존재하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사실 환생이라는 개념은 불교나 힌두교의 영향을 받는 동양 문화권 내에서는 그다지 낯선 것이 아니다.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 바로 너희들이다. 1편과 2편 모두 1000만 이상의 관객으로 국내 박스오피스 상위에 랭크한 영화 신과 함께는 주호민 작가의 원작 웹툰 신과 함께를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다. 저는 어머니께 잘못했단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영화 신과 함께 제작자인 원동현 대표는 웹툰을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한 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동현 대표가 말하는 위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생명을 육체와 동일시하여 육체의 죽음을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보지만, 만약 그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어떤 과정, 즉 내가 걸어온 길을 여러 면에서 돌아볼 수 있고 그것을 교정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그렇게 모두 자신이라는 존재, 자신이라는 의식, 자신이라는 영혼의 진화를 계속 경험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또 경험하는 방식을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그렇게 인생과 삶을 대하는 관점이 갑자기 변하는 그런 일이 임사체험, 유체이탈, 혹은 전생최면 등으로 영혼이 육체라는 한계를 벗어나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다음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환생이라는 것은 정말 있을까?
환생이 있으려면 전생도 있고 후생도 있어야 말이 된다. 그런데 전생이라는 것은 특정 종교의 교리와 연관될 뿐만 아니라 전생의 존재 여부와 사실상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최면을 통해 전생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전생의 기억들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생 최면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후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최면치료 전문가들이 전생치료를 위주로 하는 학회를 구성하는 등 전생치료는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는 최면치료의 주요 기법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번역 출간되고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영혼들의 여행 책의 저자인 마이클 뉴턴 박사도 40년 넘게 최면요법가로 활동해온 최면치료의 선구자이며 전문가다. 그는 퇴행 최면 요법으로 환자들의 전생 치료를 진행하던 도중 우연히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최면 상태나 초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눈을 통해서 전생과 후생 사이에 새로운 탄생을 기다리면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영혼들의 세계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영혼들이 지상에 태어나지 않는 생과 생 그 사이에 무엇을 하는가를 최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When it's your turn, the angels of oblivion place the finger on your mouth. Shh. It means that you have forgotten everything. 그는 30년 이상의 내방자들의 면담 자료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그들이 죽었던 과거와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과정과 영혼들의 세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영혼에는 영혼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 망각 기능은 영혼이 인간의 육신에 들어올 때 인간의 두뇌와 영혼이 의식 차원에서 합쳐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인간의 육체로 들어온 우리 모두의 삶에는 제각각의 목적이 있다. 영혼이 지구로 오는 것은 그 영혼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이며 지구는 마치 영혼에게 영적 배움터이자 학교와 같은 것이다. 영혼들은 지구라는 연극 무대를 통해 배울 과제를 정하고 그 배움에 적합한 역할도 정한다. 삶을 통해 그 배움을 완수하면 다음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지만 배움을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연극을 시작한다. 배움의 목적은 각각의 영혼에 따라 다르다. 다만 인간의 육신으로 나며 타고나는 동물적 욕구 및 종족 보존의 본능이 배움과 성장이라는 영혼의 목적과 서로 결합, 상충되며 삶은 복잡해지고 결말도 다양하게 맺어진다. 영혼은 스스로 목적을 정하고 지구에 왔으며 영혼의 세계에서 안내자와의 상담을 통해 배움을 실현하기에 적절한 육체를 직접 선택한 후 그 육체에 깃든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만큼 성숙한 영혼으로 어려움을 감내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영혼과 환생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까지는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에 속한다. 세상에는 증명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날카로운 논리와 이성이 요구되는 현대시대에 그런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 사고에 따라 판단하면 이 책의 내용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당신에게 영혼들의 여행 책 이야기가 믿기 불편하다면 억지로 믿으려 할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하지만 다음에 나올 이야기는 어쩌면 단단히 무장된 당신의 논리와 이성이 지금 이 순간보다는 조금 더 해체될지도 모른다. 이 책의 저자인 이븐 알렉산더는 하버드 의대의 교수이자 의사였으며 과학학술지에 150여 편이 넘는 논문들을 게재하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의 연구 발표를 하는 등 뇌와 의식의 작용에 관해 뛰어난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의다. 이 책은 뇌사 상태에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체험한 저자의 실제 기록이다. 미국의 유명 신경외과 의사로서 이름을 떨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희귀한 뇌 손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진다. 저자는 의학적으로 뇌가 완전히 기능을 멈춘 이후의 임사체험을 함으로써
의식에 관한 과학적 금기를 깨고 임사체험은 뇌가 만들어내는 환각이 아니며 뇌가 꺼져도 의식이 계속 존재한다고 말한다. 물론 작가도 본인의 경험 전에는 담당 환자들이 임사체험을 주장할 때 응원하는 말로 답하였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단순히 뇌기능의 오류로 인한 착각일 뿐이라고 굳게 믿은 사람 중 하나였다. 그의 임사체험기는 생명에 대한 현대 과학의 정서를 뒤엎고 죽음의 의학적 금기를 깬 세계적인 사건이 되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아마존 종합 1위, 뉴욕타임즈 1위, 퍼블리셔스 위클리 20주 연속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유럽을 넘어 아시아 지역까지 출간되며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저자는 강력한 임사체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증언하며 영적 세계와 체험을 이해하는 것이 과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역설한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저자는 임사체험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나 얼굴을 내비치는 사람들보다 아주 조금 나은 정도였다며 영적인 세계를 확신하게 된 배경의 종교적 과거와 무관함을 강조한다. 저자가 체험했던 그곳은 완전한 실제였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의 과학이 지난 400년간 물리적인 영역에만 집중해왔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혼들의 여행 작가와는 다른 사람, 이번에는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가 객관적으로 남게 된 믿을 수 없는 의학 자료들과 함께 본인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 아니 그럼 정말 죽고 난 후에도 의식은 존재하는 걸까? 혼란스럽다. 그런데 여기에 한층 더 혼란을 가중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현대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이자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리는 천재 과학자인 로버트 란자 박사다.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끝이 아님을 알려주는 새로운 과학 이론이 발표됐다. 이론을 발표한 사람은 현재 줄기세포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이며 제2의 아인슈타인에 비견되는 천재 과학자인 로버트 란자 박사다. 의학을 배우며 천체물리학, 양자물리학에 몰두했던 그는 다중우주론, 양자물리 방정식과 생물학을 결합한 바이오센트리즘이라는 새로운 과학이론을 발표했다. 이 이론들에 따르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죽음이란 자신과 육체를 동일시하는 뇌의 환상에 불과하다. 그가 말하는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닌 단순히 전환될 뿐이고 그 총량은 항상 동일하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도 근거한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두뇌에 남아있는 20W의 에너지는 내가 누구지? 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고 한다.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이 에너지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20W의 에너지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 현대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 불리는 로버트 란자 박사는 앞으로 과학계에서 실행되는 많은 실험들은 자신의 바이오센트리즘 이론을 완전히 증명하거나 혹은 관련된 의문을 새롭게 낳게 될 것이며 그런 과학 실험의 새로운 결과들은 기존의 과학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현재 과학계에서도 그의 바이오센트리즘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 중에서도 현존하는 최고의 수학자이자 최고의 이론 물리학자 중 한 명인 펜 로즈 박사는 인간의 영혼이 위치하는 곳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임사체험은 양자적 물질로 형성된 영혼이 우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신경계를 빠져나올 때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한다.
어떨까? 지금도 열띤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과학계에서 명확히 결론을 내려주기 전까지 답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닐까?